당신이 알고 있는 비밀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책 이전의 대부분의 책들은 불완전한 비밀의 겉모습만 얘기해 왔습니다. 이 책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완전한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을 응원하는 로봇 정만식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안 그래 보이겠지만 50년을 넘게 산 사람입니다. 2022년 가을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찰스 헤너르저서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시작으로 30여 년 만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개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마음에 와닿는 책을 바로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적고 시각화도 하고 긍정 확언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버들이 자신이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많이들 얘기하던데 다방면에 책을 보며 나름대로 깨달음의 시간이었지만 일적인 다툼이 많았습니다. 20여 년 해온 일이지만 이전에는 없던 사고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겪는 문제들로 심적 고통은 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내 자신이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저항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끔씩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시간을 쪼개 더운 여름에는 단 밑에서 때로는 일 끝나고 중간 이동 중에 차를 세워두고 밤에는 한 페이지라도 책을 보면서 이게 맞는지 의문도 들었지만 책을 보며 알게 된 참나인 내 영혼을 생각하면 차마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본 많은 유튜브에서 책을 읽다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일 거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인 보이는 것이 세상 진리라고 믿고 살아온 인생은 충분히 살았으니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작년 10월쯤 문득 내 잠재의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고 11월 어느 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나오면서 유튜브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튜브에서 부와 성공의 비밀 멘탈 리셋을 보고 바로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내 인생 책이다. 유튜브 시작을 이 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인과의 법칙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전하게 이해시켜준 책입니다. 저자의 책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제 생각을 넣어서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자의 이름이 본명인지 필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복성해져서 부와 성공의 비밀 멘탈 리셋입니다. 이 책은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멘탈 리셋의 비밀, 부와 성공을 얻는 비밀의 원리, 비밀의 주의사항, 멘탈을 리셋하는 방법,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멘탈 리셋의 비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와 성공을 얻는 비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발견했을 때만 모습을 드러내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부와 성공은 무턱 깨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즉, 생각인 원인이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잠재의식 속에 저장해온 잘못된 기억들을 올바르게 바꿔야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이 멘탈을 리셋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부와 성공을 얻는 본질적인 이유는 환경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같은 재능과 환경에서도 부자와 빈자는 항상 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세계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의 99%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들이 비밀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비밀의 공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의 공식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법칙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려면 상호 의존성의 법칙과 상호 침투성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소수의 사람들만 부자가 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자신이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에 따라 열매도 결정됩니다. 땅속의 씨앗과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를 창조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을 낳고 그 감정은 당신을 행동하게 하고 행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열린 열매를 다른 열매로 바꿀 수 없듯이 결과를 다른 결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씨앗을 바꿔 열매를 바꾸듯이 원인이 되는 생각을 바꿔야 결과인 현실이 바뀝니다. 즉, 멘탈을 새롭게 리셋하면 당신의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비밀입니다. 씨앗은 과거의 기억이고 뿌리는 현재의 생각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생각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은 당신이 한 생각과 기억에 따라 나타난 결과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 마음의 법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상반되는 두 요소가 의존하는 이원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밤과 낮, 위와 아래, 안과 밖, 남자, 여자 등 한쪽이 존재하려면 반대쪽도 존재해야 합니다. 낮이 존재해야 밤이 존재하고 밤이 존재해야 낮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세계가 두 세계로 분리되면 서로의 세계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됩니다.
동시에 두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 과정에서 두 세계는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상호 의존성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예쁜 꽃과 미운 꽃, 이로운 종과 해로운 종은 없습니다. 자연은 그냥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평생 동안 하나의 세계에 경계선을 그어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인간은 선도 악으로 분리합니다. 악은 무엇인가? 불선인 선이 아님입니다. 불선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노자의 말에 따르면 그릇과 집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내부에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무가 유의 본질이고 유가 있는 이유는 유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 이로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의 이로움은 무의 쓰임 때문이고 무의 쓰임은 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선의 본질은 불선이고 선이 있는 이유는 선의 이로움 때문이며 선의 이로움은 불선의 쓰임 때문이고 불선의 쓰임은 불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선의 본질은 불불선인 선이 아닌 것이 아님이 되고 불선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불불선이 됩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밤과 낮으로 구분된 이원적 세계로 보이지만 태양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밤과 낮의 분리가 없고 둘 모두를 포함한 온종일 즉 비이원적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둘이 아닌 비이원적 세계에서는 서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들어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나오기도 하는 상호 침투적인 관계의 특성을 지닙니다. 이것을 상호 침투성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상호 의존성은 음과 양이 서로 의존하는 힘으로 음과 양은 돌고 돕니다. 낮이 끝나가면 밤이 되고 밤이 끝나가면 낮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상호 침투성에서 음과 양은 서로를 완전하게 만드는 힘으로 합이란 양은 음 속에 존재하는 양이고 합이란 음은 양 속에 존재하는 음입니다. 상호 침투성은 중도이며 중용이고 유무상생인 유무가 상생하며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상호 침투성의 법칙이 사랑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우주의 참모습은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는 동시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는 상호 의존성이 실제한다는 믿음이 무지이고 인간이 보는 두 개의 세계가 원래 하나라는 상호 침투성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상호 의존성의 입장에서 보면 한 세계를 두 세계로 분리하면 원래 하나에서 나왔으므로 다시 하나가 되려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서로 끌어당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존재 자체인 하나에서 불꽃처럼 떨어져 나왔으므로 다시 하나가 되려 하고 인간의 영혼도 둘로 나뉘어져서
영혼의 반쪽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는 한 세계가 결함이 생기면 반드시 보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지구 입장에서는 고무줄의 한쪽 끝을 당기면 반대쪽이 당겨지듯이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의 반대쪽을 끌어당깁니다. 반면에 상호 침투성의 입장은 두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세계인 태양의 입장이므로 반대쪽 세계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대신에 당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우주로부터 끌어당깁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의 반대를 끌어당기고 태양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과 같은 것만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곳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구름처럼 양자들이 퍼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양자들은 인간의 생각 에너지에 반응하며 그 결과 파동에서 물질로 변화합니다. 모든 물질은 똑같은 양자인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멘탈이 상호 의존성의 법칙을 따르면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은 더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반면에 당신의 멘탈이 상호 침투성의 법칙을 따르면 부에 대한 생각은 부를 끌어당기고 건강에 대한 생각은 건강을 끌어당깁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도 끝없이 팽창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도 넘칩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질은 에너지라 말했습니다. 결국 에너지가 우주 만물의 재료가 되는 근원 물질입니다. 우주 만물의 최소 단위가 미립자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 미립자를 가지고 한 이중슬릿 실험에서 미립자는 실험자가 미립자가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 미립자는 입자 형태로 이중슬릿을 통과해서 벽에 입자 무늬를 남겼고 실험자가 자리를 떠나고 없을 땐 파동 형태로 이중슬릿을 통과해서 물결 무늬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이것은 우린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비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우주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생각하는 근원 물질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는 무한대의 에너지로 가득하므로 무한대로 부를 공급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지만 인류가 존재를 발견했을 때만 모습을 드러내고 작동 방법을 올바로 실천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기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발견을 한 뒤에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본래 이루어져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멘탈이 지구의 입장이 아니라 태양의 입장에서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지배하려면 오직 당신의 멘탈을 리셋하는 길뿐입니다. 오늘의 내용 멘탈 리셋의 비밀 정리하겠습니다. 해초부터 존재해온 부와 성공의 비밀은 환경과 재능에 상관없이 비밀의 원리를 올바르게 실천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따라서 상호 우주성의 법칙인 지구 입장이 아니라 상호 질투성의 법칙인 태양의 입장에서 당신이 원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각이므로 당신의 멘탈을 리셋해서 생각인 과거의 잘못된 기억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제 자신을 응원하는 로봇 정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